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72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줄었습니다. 수출이 올 들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 수출액이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출 부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2달러 62센트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45% 이상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의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수출 부진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 방식이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저유가가 지속될 수 있으며 원화 강세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 22일 장중 5% 이상 급락한 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원인이 됐습니다. 가짜 백수 의혹 사건 이후 두드러진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도와 달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 코스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의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2월 들어 매수세로 돌아서 1조 3,250억 원을 사들인 이후 매달 꾸준히 매수폭을 확대해 이달 24일까지 3배가 넘는 4조 4,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팔자세를 유지하며 3,8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 11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2월에 959억 원을 매도한 뒤 이달에는 전달에 비해 매도폭을 2배나 확대하며 1,500억 원의 물량을 판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내추럴엔도텍의 가짜 백수호 논란이 불거지자 외국인들이 투매에 나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르며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했을 것이라며 한국 증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CB와 BOJ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 강세가 연출됐고, 특히 여기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4월과 5월에 그리스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 연중 상승세를 이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피를 사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을 체크하는 것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투자 전략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LG이노텍, 대한항공,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KB금융, 네이버 등에 좀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성 장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단기 급등한 코스닥 종목들을 팔고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동국제약은 오늘 본사 사옥 페럼타워 매각 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했습니다. 매각가는 4,200억 원입니다. 장세조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해외 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사업이 막판에 흔들리자 본사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동국제강은 사옥 매각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하반기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오너 리스크로 촉발된 각종 악재를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생명은 페럼타워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삼성 계열사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SK, 한진 등 업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 한진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진칼과 정석기업 투자부문의 합병을 결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8월 지주사인 한진칼을 출범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올해 7월까지는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합병은 이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주사 전환 작업의 핵심은 한진에서 한진칼, 또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수직 구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한진 지분이 한진칼로 넘어가면서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손자회사였던 한진은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는데요. 동시에 증손회사였던 22개의 한진 계열사는 손자회사로 승격됩니다. 증손자 지분 매각 또는 100% 취득이라는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병이 완료되면 한진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진이 대한항공의 지분 7.9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체제 아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진이 가진 대한항공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을 처분할 때처럼 블록딜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진그룹 외에도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대림그룹의 지주사 기능을 하는 대림코퍼레이션은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대림 INS와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SK그룹도 최근 지주사격인 SK와 IT서비스 계열사인 SKCNC의 합병을 발표했는데요. SKCNC가 SK를 흡수 합병해 SK 주식회사로 재탄생하는 방식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SK 주식회사는 총 자산 13조 2천억 원이 그룹 지주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재계에서 이렇게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업계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경영승계를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림의 경우 대림 INS는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이 89.69%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이번 합병을 통해 이준영 명예회장과 아들인 이 부회장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율은 기준 60.9%와 32.1%에서 42.7%와 52.3%로 역전됩니다. 이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만큼 경영권 승계의 방점을 찍는 작업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SK도 마찬가지로 SKCNC가 그룹 전체 경영권 최상위에 있고 그 밑에 SK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인데요. 이 구조가 간결해지면서 최태원 회장은 대주주로서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또 각 그룹들이 추진하는 합병 작업은 내부거래 해소의 효과도 노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SKCNC는 그룹 내부거래액이 2013년 기준 9,54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이 41.5%를 차지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SKCNC와 SK를 합병하면 그룹 내 매출 비중이 줄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삼성그룹과 또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를 보유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주사와 금융사 간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답보 상태를 걷고 있는 것인데요. 올 하반기 지주회사 전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삼성과 현대차의 지주사 전환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중간 금융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져 금융사 지분을 팔지 않고도 지주사 체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될 경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출혈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재벌 총수 일가가 추가 자금이나 세금 납부 없이 그룹 지배권을 손쉽게 강화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예고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서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서입니다. 향후 노동시장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미국 경제 성장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달러 강세가 물가 상승을 눌러 금리 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던 해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미국 기업들의 타격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매출 비중이 큰 다국적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맥도날드, 펩시코 등은 모두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매출이 줄었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입찰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 대기업들은 물론 건설사와 중소기업 등 여러 업체들이 각자 특장점을 내세우며 입찰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어제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서울 지역 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결정하고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연계해 문화 쇼핑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레미콘 업계 1위 유진기업은 여의도에 있는 옛 MBC 문화방송 사옥에 시내 면세점을 설립하고 MBC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 합작 면세점의 후보지는 현대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용산 아이파크몰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 중인 SK네트워크스는 신촌, 홍대 등 서쪽 지역과 SK 건물들이 있는 도심 지역을, 현대백화점그룹은 다음 달 중 별도 법인을 세워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면세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점 논란을 의식해 머뭇거리던 롯데도 면세점 입지로 김포공항, 동대문, 신촌, 이태원, 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그룹도 면세점 별도 법인 신세계 DF를 설립하고 입찰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국내 면세점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면세점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10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GS건설과 KCC건설, 한신공영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한신평론을 12개 주요 건설사의 회사채 정기평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은 GS건설이 A+에서 A단계로 한 단계 내렸고 KCC건설은 A에서 A-로 떨어졌습니다. BBB 등급이었던 한신공영의 신용등급은 BBB-로 낮아졌으나 이 회사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한신평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 이 회사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한신평 관계자는 해외 공사의 수익성은 2013년 대규모 손실을 낸 공사 현장이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이전에 수주한 공사에서도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의 속도는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5% 급감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1조 1,777억 원, 영업이익은 5,11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6.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5%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 감소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1분기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감소 추세에서 반등으로 돌아섰고 시장의 예상치인 4,85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소렌토와 카니발 등 신차들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러시아를 제외한 해외 법인의 판매량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하늘을 통과한 항공기가 하루 평균 19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부터 사흘간
온비드 www.onbid.co.kr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22건을 포함해 총 917억 원 규모 1,086건을 공매합니다. KT가 이동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고폰과 해외 직구폰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봄철에는 유독 많이 빠지는 머리카락과 심해지는 비듬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두피가 간지럽거나 각질이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면 모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방치하면 탈모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봄철 모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인데요. 오늘은 모발 이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철에 유독 비듬과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봄이 되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건조한 날씨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두피 피부염이 지루 피부염이 심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물질들이 두피에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탈모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남자분들 보면은 어깨에 좀 하얗게 비듬이 쌓여있는 분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봄철 두피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비듬은 지루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각질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일종의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듬 전용 샴푸를 사용하신다든지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비듬 전용 샴푸는 머리를 감고 금방 헹궈내지 마시고 한 3분 정도 두피에 닿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에 깨끗하게 헹궈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사지 하듯이 오랫동안 샴푸를 해라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탈모는 어떤가요? 한간에 떠도는 민간요법들을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모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탈모를 예방해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탈모 치료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본인의 탈모가 어떤 종류의 탈모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두피는 기름기가 많은 지성 두피와 또 피부가 건조한 건성 두피는 나뉘는데요. 이런 두피 타입에 따른 지성용 샴푸나 건성용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두피나 모발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해조류, 그리고 비타민 같은 음식 등을 섭취하시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봄철이면 황사, 미세먼지와 함께 두피 건강에 위험 신호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두피 변화에 맞게 알맞게 대응을 한다면 두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방치를 한다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내일 아침은 다소 쌀쌀하고 한낮엔 따뜻함을 넘어 더울 수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분포를 보이면서 계절의 시계를 한 달 가까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건조함을 더하겠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면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2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5월 중순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남부지방으로는 5월 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이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은 강풍이 예상되고 모레는 전국에서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동해안은 양간지풍이라는 국지적인 강풍이 불면서 건조함을 더하겠습니다. 건조함만 유의하신다면 주말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고 한낮에 따뜻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2도, 청주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요. 오후부터 강원 영동은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1도, 강릉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전주 7도, 대구 10도, 한낮에 광주,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다른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간 낭비한 시간을 후회하는 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